네, 반갑습니다. 작은 미용실 성공하기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날씨 많이 덥죠? 네. 좀 힘드시고, 요즘 오늘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재료 하시는 분인데, 4월달서부터 해서 지금 6월달까지 거의 미용실이 거의 초토화랍니다. 정말 안 된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되시죠? 그냥 본전은 해요? 본전은 해요? 아유, 그럼 잘 되시는 겁니다. 요즘 본전하면 잘 되는 겁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또 많이, 그러니까 미용실을 통해서 많이 보실 수도 있지만 많이 적게 볼 수도 있어요. 그쪽에는 이제 부산에서 오신 그 원장님이 계세요. 그 원장님이 이제 하시는 얘기가, 요즘에는 이제 제가 작은 미용실 성공 프로젝트 하니까, 이렇게 손님들이 이제 원장님 와가지고 이제 자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부산에 계시는 원장님이, 근데 이분 같은 경우도, 매주 이제 화요일마다 이제 저한테 이제 오셔서 제가 하고 있는 거나, 저희 미용실 시스템이나, 제가 커트하는 거나, 이런, 이제 제가 하는 작업이나 이런 걸 보세요. 그냥 무료로 오셔서 그냥 보시다고 얘기해요. 그런 거 가지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있겠어요. 그냥 어떻게 잘 되려고, 저는 그런 열정이 좋아요. 그런 열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셔서 그냥 계속 보시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부산에서도 그런 사람이 계시다고. 굉장히 브랜드에 계신 분이 계신데, 경력은 얼마 안 되시는데, 인턴 하나 데리고 둘이서 일을 하는데 한 달 매출이 2,300을 찍는데요. 혼자서, 둘이서 한 달에 2,300을 찍는데요. 적나요? 많나요? 많이 버는 거죠.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나는 그 원장님 가게가 70평이래요. 직원이 10명이래요. 그래서 거기서 2,300을 찍는다고 그랬는 줄 알았어. 그러면 70평에서 직원 10명에서 2,300이면 사실 적은 금액이거든요. 최소한 거기에서는 아무리 못 뽑아도 3,000 이상은 찍어야 되거든요. 탑 디자이너들이. 그래야지 그 가게가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그 원장님이 아니고 다른 원장님인데, 2,300을 찍는다고 그러니까 이 돈은 큰 돈이에요. 많이 남는 돈이에요. 그쵸? 많이 해봤자, 지출해봤자 600만 원, 700만 원. 나머지 1,500만 원은 뭐예요? 순수익이에요. 그러면 연봉이 얼마 될까요? 연봉이 얼마 돼요? 1억 8천이에요. 가능하겠어요? 안 가능하겠어요? 가능해요. 가능해. 근데 뭘 해야 돼요? 두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두 가지. 두 가지를 잘 하시면 가능해요, 그게. 첫 번째 뭐냐면, 기술력과 인성이 되시면 돼요. 기술력과 인성. 근데 그 기술력과 인성 중에서 기술 부분에 있어서 또 두 가지를 잘 하시면 돼요. 뭔지 아세요? 커트하고요, 열펌을 잘 하시면 돼요. 칼라도 요즘 많이 하죠? 칼라도 요즘 아주 블랙백이나 옴브레나 가격이 너무 비싸죠? 그런 걸 하시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격이 얼마나 받는 줄 아세요? 최소한 3, 40만 원을 받아야지 2,300이라는 돈을 찍어요. 혼자서 죽어요. 파마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말아서 언제 2,300 찍어?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찍어요. 파마 한 번 하는데 최소한 2,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받아야지 그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실상 우리가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1인 미용실에서 그렇게 과연 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냐 이거지. 그쵸? 많이 없다는 얘기죠. 기술을 되게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사실 실질적으로 기술을 많이 안 가지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얘기했잖아요. 베이직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베이직이 없다 보니까 매출이 나오질 않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뒤집어서 한번 해보자고요. 자, 로드 손님을 받을 때는 오프라인에서 손님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고객님이 딱 들어오시면 가격이 비싸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면 온라인에서 가격이 비싸면 손님들이 오나요, 안 오나요? 와요. 와요. 내가 기술이 되고 내가 인성이 다 되고 손님들한테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걸 잘한다 그러면 분명히 온라인 마케팅을 하게 되면 정말 가격이 비싼 손님이 올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쵸? 그래서 요즘에 우리는 뭐 많이 하라고 해요? SNS 많이 하라고 하죠. 자, 오늘 작은 미용실 성공하기 프로젝트 연봉 1억 벌기. 오늘의 주제는요,
인터넷 마케팅의 함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네. 자, 인터넷 마케팅은요, 온라인 마케팅은 독이 될 수도 있고 저한테 약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인터넷 마케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들은요, 우리가 마케팅을 하다 보면 비용이 오프라인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야 안 들어요. 광고 비용이 많이 안 들어요. 그쵸? 뭐,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플랜카드 하는 거 있고, 전단지 돌리는 거 있고, 문자 서비스 보내는 거 있고, 전철 앞에 있으면 전철에서 이제 배너 이렇게 걸어놓는 거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사실, 그런 돈이 큰 돈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우리가, TV나 이런 걸 보세요. 엄청난 광고를 하죠. 그 사람들이 왜 광고를 할까요? 만약에 이제 제가 이제 휴대폰이야. 그럼 휴대폰, 010 사용을 하죠. 그럼 어디 휴대폰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죠? 우리 전 세계 우리나라에서 휴대폰 하면 3, 4팩이 없어. SK텔레콤, KT, LG 3, 4팩이 없어. 근데 왜 그렇게 광고를 많이 할까? 돈을 한 달 광고, 1년 광고가 1조래요. 왜 광고를 그렇게 할까요? 네? 브랜드의 인식을 주기 위해서 광고를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죠. 근데 다 알잖아. 다 알잖아. 우리 3, 4팩이 없는데 다 알잖아. 근데 똑같이 왜 광고를 계속 그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광고를 하냐 이거죠. 동시에 많은 사람이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알잖아. 그래도 알잖아. 또 있죠. 또 있어요. 뭐 있냐면 맥주 광고. 엄청나게 하잖아. 우리 그것도 3, 4팩이 없어. 카스, 하이티. 요즘 롯데 있잖아. 요즘 세계 맥주 넣어가지고 또 있죠. 똑같아. 근데 엄청난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고 있어. 맞죠? 많잖아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처음에 이제 SNS 마케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미용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제가 미용실이 이제 6년이 됐어요. 만 6년이 됐는데 제가 처음에 가게를 하면서 처음에 오프라인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소문이 나 있어요. 이제 머리 잘하는 집으로 이제 소문이 나 있어요. 저 이제 밖에 이제 최고의 저희가 브랜드 마케팅에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대한민국에 제 커트 제일 잘하는 미용실 해가지고 저희가 배너 간판을 달아놨어요. 제가 6년 전에 달았던 처음에 오픈할 때부터 달았던 그 간판이 지금도 달려있어요. 저 간판은 위에 제가 다른 거 보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 있긴 하다. 할인 한 번 딱 달았어요. 근데 반응이 없어서 때려쳤어요. 그리고 저것만 달았어요. 근데 저 가구가 대한민국에서 커트 제일 잘하는 미용실이라는 저 브랜드를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6년 동안 있으면서 저를 먹고 살린 1등 공신이에요, 제가. 쟤를 지금까지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오시는 고객님의 거의 대부분의 60에서 70%는 저 배너 간판을 보고 와요. 세우고 싶어요. 네, 세우세요. 하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걸 가지고 배너 간판을 가지고 제가 전국적으로 강의로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달았어요. 지금 다 안 달아요. 지금은 한 명도 다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다못해 내 지인도 달으라고 했는데 처음엔 달았어요. 지금 다른 거 배너 간판 달아놨어요. 저는 지금도 그렇고요. 저는 6년 동안 저거를 한 번도 내려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예요. 대한민국 커트 제일 잘하는 미용실은 노란 간판에 검정색 글씨로 저거는 트레이드 마크에서 저걸로 통해서 우리는 가게는 신규 고객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저거 하나만 보고요. 자, 제가 처음에 미용실을 오픈할 때 저 배너 간판을 가지고 제가 손님들한테 머리를 해주다 보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인정하는 건 뭐예요? 커트잖아요. 커트를 일단은 손님들을 죽여놔야 반을. 그래서 손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커트 잘하는 미용실을 일단은 소문이 나 있어요. 커트를 잘한다는 미용실로 소문이 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파마하고 연결이 돼요. 처음부터 커트하는데 파마로 연결이 안 되잖아요. 커트를 잘해야지 파마로 연결된다고요. 파마로 연결되고 염색을 되고 그 손님들이 단골이 돼서 지금까지도 6년 동안 계속 다니는 손님들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하 웃어요, 그냥. 너무 이제 친해지셨으니까. 자, 이게 뭐예요? 오프라인 마케팅이에요. 오프라인 마케팅을 해서 어느 정도 기본을 잡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했을 때 700인가 800 정도 해서 한 900까지 찍는 것 같아요.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
손님이 그때도 예약제로 제가 운영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었어요. 하루에 제가 손님을 한 20명씩 받았었어요. 고객을. 제가 고객을 평일에, 지금은 제가 한 10분 정도 받아요. 근데 평일에 그때 당시에는 20명도 더 많이 받고요. 제일 많이 받을 때가 27명까지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 좁아 터진 미용실에서. 여러분이 영상을 상상이나 하겠어요? 제 혼자. 예. 네. 시간이 왜 안 돼요? 제 손이 빠르잖아요. 손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올리다 보니까 손님은 많이 받는데 그때는 단가가 좀 저렴했어요. 지금보다. 그때 당시에 가격이 커트가 12,000원에 15,000원이었어요. 남성 커트, 여성 커트가. 파마가 4만원이었어요. 염색도 45,000원이었고요. 열펌이 6만원, 7만원. 매출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렇게 해서 한 달에 한 700에서 800을 찍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손님은 미어 터지는데.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같은 이제 파트너들이 이제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때 이제 멤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파트너들이 SNS에서 잘하는 친구가 한 명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SNS를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저희들한테. 그래서 그 마케팅을 저희가 따라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반전이 일어났어요. 어떤 반전이 일어나냐면 SNS 마케팅을 함과 동시에 저희가 엄청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해요. 엄청난 매출이 나오기 시작해요. SNS 하다 보니까 그때는 블로그 올리면 제 1순위로 떴어요. 문의 전화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뭘 했냐면 타모리 복구를 했어요. 얼마를 받았냐면 저희가 50에서 100만 원을 받았어요. 네? 네, 한 명당. 한 번 시술하는데 저희가 50만 원을 받았어요. 한 번 시술하는데. 50에서 100만 원을 받았어요. 전화가 하루에 한 3-4건은 와요. 그때 당시 한창 초창기 때 바로 뭐예요? 인터넷 마케팅이죠. 온라인 마케팅을 함과 동시에 엄청나게 이제 폭발적으로 매출이 막 나오고 기하급수로 2배 이상, 3배 이상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영원할 줄 알았어요. 와, 대박. 이런 매출. 와, 손님들 전화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한 번 시술하는데 50만 원씩 받으면 카드 딱 찍어 현금 직접 가지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 돈을 부자가 할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학생들이 자기 머리 기르니까 자기 머리 살리려고요. 아르바이트해서 갖고 오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부자들이 가서 돈을 내는 게 아니고요. 자기 머릿결 하나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SNS를 보고 와요. 근데 정말 더 웃긴 거는 이 동네 손님이 온 게 아니고요. 전국에서 전화가 와요. 부산에서도 오고요. 해외에서도 전화가 와요. 해외에서도 전화가 와가지고 받겠다고. 그리고 당당하게 준비를 해갖고 와요. 차이가 뭘까?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정말 많은 고민을 해봤어요. 거의 신세계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술력이 이제 월등히 또 업그레이드가 돼요. 왜냐면 그걸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공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제가 커트는 공부를 했는데 파마 열펌이나 이런 거 공부는 내가 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 파마는 내가 했지만 열펌이나 이런 건 너무 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내가 열펌에 공부를 하게 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저녁 때 맨날 하게 되고, 그리고 그거 온라인을 내고 광고를 마케팅 블로그를 올리기 위해서 그때 처음부터 숙제가 잘 되나요? 안 돼요. 한 번 올리는데 글 쓰는 것부터 머릿속에 쥐나요. 엄청 힘들어요. 하루 올린 사진 편집하고 글 쓰는 데까지 3시간, 4시간 걸려요. 그러면 일반 손님들 받으면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언제 해요? 일 끝나고 집에 가서 해야지. 일 끝나고 집에 가서 한다고. 근데 안 올리면 어떻게 돼? 죽는걸? 매일 올려야 돼. 우리는 만약에 한 달에 30일이면요. 30일 하루도 안 거치고 맨날 올렸어요. 거기 같이 일하는 원장님 저하고 경쟁했어요. 너는 올렸니? 난 안 올렸어. 서로 경쟁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시너지 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나 오늘 몇 개 올렸어? 예약도 있잖아요. 오늘 막 8개를 올려놔요. 그러면 8개를 예약을 다 걸어놔요. 그럼 그래 쭉 나가요. 너무 편해,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루에 하나 올리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는 예약하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그걸 해서 올려서 딱 올렸어요. 너무 편해요. 전화는 불편하게 전화가 오지.
너무 좋아지. 근데 타머리 볶음만 오나? 일반 손님 오니까 일반 손님도 전화 엄청나게 와요. 일반 손님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신나가지고 가격 올렸어요. 커트 가격, 파마 가격 다 올려버렸어요. 그래도 와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가격을 내가 높은 가격 단가를 비싼 사람 고객님을 내가 상대를 해서 받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내 고객님을 무시를 해버려. 이게 문제였던 거야. 이게 언제 문제가 터졌냐면요. 제가 블로그를 올리면서 상업적인 광고를 합니다 라고 너 그만 올려 그랬더니 블로그를 차단을 시켰어요. 락을 걸어버렸어요. 얘가 떠인지 떠야 안 떠요. 제가 올리면 10페이지에 떠요. 제가 올리면 10페이지에 떠요. 락이 걸리면 어떤 현상이 생겨요? 저는 죽은 거예요. 더 이상 저렇게 뜨지 않고 전화가 안 와요. 전화가 안 오면 어때요? 매출은 떨어지겠죠. 그때 제가 이제 느낀 거죠. 어떻게 느껴요? 마케팅은 온라인 마케팅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제가 다시 한번 다짐을 했어요. 근데 온라인 마케팅을 하면서 오프라인 손님을 등한시 하다 보니까 이 손님이 그래도 지금까지 남아주신 분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금까지 남아계신 분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제 커트 때문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제 커트 때문에. 제가 커트하는 그런 모습이나 이런 거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딴 데 가면 그 모양이 안 나오니까 그거 하나 믿고서 저한테 이제 계속 저를 믿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했는데 이 브랜드 마케팅에서 이제 온라인 마케팅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구나라는 제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다시 한번 제가 정비를 하고 기존 손님한테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다시 매출이 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존에도 잘해드리더니 뭘 하냐면 입소문 마케팅, 소개를 또 엄청나게 해줘요. 구전으로 전파하는 인터넷 입소문 마케팅은요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특히 머리 인식은 정말 좋아요. 아줌마들. 응? 아줌마들 머리 인식은 너무 좋아서요. 너 저기 가서 머리 해. 너 예쁘다. 어디서 했니? 여기 가서 했어. 그렇게 해서 구전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그 비싸게 시술을 했던 타머리 복구나 이런 걸 했을 때 손님들이 왔을 때 문제점이 발생이 되잖아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점이었냐면 온라인에서 왔던 고객님들은 재방문율이 10%도 안 됐어요. 온라인에서 왔던 고객님인데 프로테이즈를 해서 재방문율을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10%도 안 되더라고요. 온라인 마케팅에서 저한테 오시는 고객님 지금도 계세요. 그분들 지금도 가격이 저렴하게 시술하진 않아요. 한 30에서 50만 원 정도 지금도 오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재방문이라는 건 뭐예요? 오래된 녹론의 단골 고객으로 만들지를 못하는 확률이 90%라는 얘기죠. 근데 오프라인에서 만들었던 고객님들은 저한테 다시 올 수 있는, 롱런할 수 있는 확률이 60에서 70%가 어떤 확률이 더 좋을까요? 오프라인에서. 제가 그거를 해서 계속 쌓아가면서 제가 지금까지 끌고 갑니다. 이게 바로 인터넷 마케팅의 함정입니다. 인터넷 마케팅을 하면 저도 지금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마케팅을 하고 SNS하고 인스타하고 블로그하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거는 사실 크게 없다라는 생각이 지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인터넷 마케팅을 사실 많이 하진 않아요. 그래도 지금 해요. 안 할 수는 없잖아요. 해서 그걸 가지고 오기는 해요. 하지만 예전에 제가 인터넷 마케팅을 한참 활성화됐을 때는 인터넷에서 오신 고객님들이 한 30% 됐었어요. 확률이 30%면 어때요? 적은 매출은 아니에요. 근데 인터넷 마케팅에서 오신 고객님들은 또 단가도 싸지 않아요. 고객은 30%지만, 매출은 40, 50%를 차지해요, 그분들이.
그분들이 매출의 40, 50%를 차지해요. 로드 손님보다는 인터넷 마케팅 오시는 손님들이 단가가 훨씬 더 비싸니까. 그래서 가게가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그런 인터넷 마케팅 함정에 이렇게 한번 미끄러지다 보니까 기존 고객님한테 더 잘해야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오히려 인터넷 마케팅에서 오시는 고객님보다 로드 손님을 해서 탄탄하게 잡았던 손님들이 훨씬 더 지금은 많아요. 그리고 그 분들이 계속 지금 저한테 롱런하게 계속 단골로 오고 계세요. 자, 그러면 인터넷 마케팅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개념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제가 아까 통신사 얘기하고 맥주 광고 얘기했죠. 광고를 왜 할까? 광고를 왜 할까요? 우리는 블로그 마케팅이나 이런 걸 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지금 블로그 마케팅을 어떤 용도로 활용해서 제가 하냐면요. 자, 친구가 내 기존 손님이 계세요. 근데 이 손님이 나한테 소개를 해줬어요. 나한테 뭐를 하시고 다른 사람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제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그럼 이 사람은 뭐 검색 먼저 해보겠어요? 제 이름을 한번 쳐보겠죠? 제 이름 쳐봤으면 인터넷에 떠요, 안 떠요? 그죠? 그거 보고 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 이 사람한테 가서 머리 꼭 해봐야겠다. 이런 용도로 제가 활용을 해요. 신규 손님을 오게끔 만드는 용도로 제가 활용하지 않고요. 기존에 있는 손님이 소개를 했으면 이 사람이 분명히 나를 검색을 해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레벨의 미용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 이거를 이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온단 말이에요. 예전에 검색은 어떻게 검색이 됐냐면, 키워드가 어떻게 검색이 됐냐면, 뭐 탑머리 복구, 볼륨 매직, 옛날에 볼륨 매직이 제일 비쌌었어요. 볼륨 매직 하나에 뭐 얼마? 한 번 클릭할 때마다 뭐 10,000원, 뭐 20,000원씩 이렇게 클릭이 됐어요. 한 번 클릭한 네이버에서. 그렇게 검색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 많은 사람들이 난 모르는데, 전강아, 이렇게 치고 들어오겠어요? 아니란 말이야. 그런 키워드는요, 뭐 10원, 30원밖에 안 해요. 제일 낮은 금액이야. 근데 누가 내 이름 치고 검색하고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와. 처음 나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검색하고 들어와. 그쵸? 그럼 그거 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소개를 받은 사람. 그쵸? 소개를 받은 사람이 내 걸 검색하고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게 들어오면서 이 사람이 뭐 하는지 홍보를 하는 거죠. 바로 이게 뭐예요? 마케팅, 브랜드 마케팅. 브랜드의 값어치를 올리기 위해서 SNS를 하는 거지, SNS 통해서 신규 손님을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저는 지금. 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하는데, 나의 브랜드의 값을 올리기 위해서, 저는 그런 마케팅을 해요. 자, 통신사가 왜 광고를 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엄청난 비용을 들여가면서 친해지려고. 휴대폰 하면 머릿속에 딱 떠올라와야 돼요. 전강하 하면 뭐가 딱 떠올라와야 돼요. 그렇게 머리가 딱 떠오를 수 있게끔 사람을 세뇌를 시키는 게 광고예요. 그리고 그게 뭐예요? 브랜드 값이거든요. 그거 잘하는 데가 있죠? 북한. 아주 잘하죠. 김일성, 김정은, 찬양하는 엄청 잘하잖아요. 그쵸? 세계 최고야. 브랜드 마케팅을 제일 잘하는 나라는 아마 내가 볼 때는 북한인 것 같아요. 응? 아예 머릿속에 세뇌를 시키거든요. 최고의 마케팅이잖아요. 그쵸? 그게 뭐예요? 그런 용도로 하시면 인터넷 마케팅은 최고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지금 받는 비용이 너무 싸. 기술은 되는데 너무 싸. 그쵸? 그러면 그거를 내가 매출이, 만약에 아까 내가 700에서 800을 매출을 올린다고 했어, 한 달에 20명씩 받는데 매출이 700, 800밖에 안 돼. 그러면 더 올려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손님은 줄면서 단가는 올라가면서 조금 받으면서 매출이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용도로 활용하는 게 이제 내 SNS 마케팅이에요. 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SNS 마케팅에서 오는 고객님들은 아무리 비싸도, 내가 가격을 아무리 불러도 온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쵸? 자, 기존에 있는 매출에 탄탄한 매출을 딱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한두 사람만 오면 어떻게 돼? 매출이 뻥튀기가 돼버려요. 그러면 단가가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올라가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한 명씩 그리고 정말 웃기는 거는요, 고객들은, 이게 죄송하지만, 끼리끼리 놀아요. 맞아요. 내가 만약에 이 비용을 내가 만약에 펌을 하는데 10만 원이야. 그럼 10만 원의 수준에 맞는 고객을 데리고 와요. 내가 커트가 3만 원이야. 그러면 3만 원에 대한 커트의 요금을 내는 수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만 와요. 그런 사람도 또 소개를 해줘요. 그런 사람들이 쌓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은 옛날에는 20명씩 했다지만 지금 제가 10명배가 안 해요. 근데 매출은요, 그때보다 지금은 더 좋아요. 일은 적게 하면서 손님은 적게 받으면서 제가 할 일은 많아져야죠. 그쵸? 그렇게 바뀌어야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직원이 인턴 한 명 데리고 디자이너 해서 둘이서 일하는데 한 달에 2,300에 찍는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과연 그 매출을 어떻게 찍을까? 응? 적은 비용으로 하루에 얼마씩 적은 비용으로 그 매출을 찍을까? 아니란 얘기죠. 분명히 고단가의 시술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는 그 사람은 분명히 기술력이 좋을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화술이 좋을 거야. 말빨이 좋아. 세 번째는 뭐예요? 마케팅을 해야지. SNS 마케팅을 해야지 그 단가에 맞는 수준에 맞는 사람이 올 거 아니에요. 동네 손님 보고 그 가격 내려가면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내. 뭐야, 동네에서 뭐 이렇게 비싸게 받아? 저 그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동네에서 뭐 이렇게 비싸요? 뭐 그러더니 말든지. 근데 사실 지금은요, 제가 이 미용실에서, 제 목표는 이 동네에서 제일 비싼 커트 요금 받는 게 제 목표예요. 이 동네에서. 지금 계속 이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제가 제일 비싼 커트 요금 받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럼 뭐, 가능해야죠. 가능하게끔 만들어야죠. 그쵸? 올해도 가격을 올렸어요. 손님이 안 빠져요, 이제, 지금은. 예전에는 저렴한 상 가격에서 높은 가격을 받으니까 손님이 빠져버려서 많이 빠졌어요. 한 40% 정도 빠지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가격을 올렸는데 한 10%에서 15%, 20%도 안 빠졌어요. 뭘까요? 이제 손님들이 그 정도 돈을 낼 수 있는 능력이 된 손님이, 내 손님이 포진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마케팅 해야 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야죠. 왜? 내 브랜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시술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하셨나요? 시술 단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마케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대신에 로드 손님의 베이스는 깔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베이직 얘기하죠. 베이직은 우리는 항상 깔아놓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베이직을 깔아놓지 않고서 내가 마케팅으로만 하다 보면은요, 죽습니다. 아시죠? 지금 이제 시내에서 많이 불경기다, 요즘 너무 힘들어요, 매출이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이요,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다 지금 매출이 안 나오고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잘 되는 미용실들은 어때요? 한 곳에서 오랫동안 10년, 20년, 30년 했던 한 곳자리에서 오래 했던 원장님들은요, 그런 소리 절대 하지 않아요. 불황 없습니다. 불황 없어요. 잘 돼요. 아셨죠? 꼭 그런 사람이 되시고요. 미용실 자주 옮기지 마세요. 안 돼도 끝까지 버티세요. 그리고 정말 가게를 옮길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게 옮기는 그 돈으로 차라리 공부를 하세요.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이고 유명한 사람 같아서 가서 아예 올인을 해버리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발전이 있고요. 시술 단가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동네 손님이 안 와도 돼요. 외지에서 손님이 다 채워줍니다. 저는 저희 미용실에 외지 손님이 50%고요. 이 동네 손님은 50%밖에 안 돼요. 제 경쟁 상대는 이 동네에 있는 손님이 내 경쟁 상대 아니에요. 저 엊그저께도 저기 미용실 오픈했는데 요즘에 미용실 되게 많이 오픈했더라고요. 저를 몰랐는데 전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저하고 경쟁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거 왜 신경 써요? 앞에 가게 오픈해도 저 신경 안 쓰거든요. 경쟁이 안 돼요. 왜냐면 왜 경쟁이 안 돼요? 제 손님은 다 외지에서 오시거든요. 이 동네에서 저 하나만 믿고 오시는 손님들이거든요. 동네 손님이면 제가 경쟁 상대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저는 경쟁 상대가 동네 손님이 아니잖아요.
저는 제 손님은 다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 동네에 뭐가 생기고 이런 거 필요가 없어요. 이런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됩니다. SNS 광고를 꼭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SNS에 함정이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SNS를 가지고 매출을 올리겠다는 목표의식을 갖지 마세요. 그게 편해요, 차라리. SNS를 통해서 내가 매출을 올리겠다는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고요. SNS를 통해서 나의 브랜드 값을 올린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그게 맞아요. 감성 마케팅, 스토리 마케팅, 브랜드 마케팅 세 가지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브랜드 값을 올리는데 치중하세요. 브랜드 값 올라가면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고요. 고객님들도 어떻게 해요? 자부심이 생겨요. 나 이런 미용실에서 머리 해. 이렇게. 브랜드 값을 올리는데 앞으로 더 정진하셔서 항상 내가 열심히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의 브랜드 값이 상승함과 동시에 뭐예요? 시술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셨죠? 꼭 브랜드 상승을 위해서 아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